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6강 문제 해결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논제를 보시면 가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와 다를 이용해서 논술하라. 경희대 문제네요. 가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사회의 문제. 가가 제기하는 것이 어떤 가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어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논제를 보니까 가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럼 가의 관점을 1차적으로 명확하게 찾고, 그죠? 논제가 요구하는 1, 관점을 찾고, 두 번째, 현재의 사회 문제 제시를 아주 선명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다를 이용해서 논술하라. 극복 방안을 나다를 이용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가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옵니다. 그 과정에서 나다를 참조하는 거죠. 즉, 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야지만이, 가에서 찾아야 될 문제를 잘못 잡아버리면 나다를 아무리 참고해봤자 엉뚱한 글이 되겠죠. 그죠? 가를 보면서 현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홉스에게 인간이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숫자를 늘려 이 세계를 점령해야 하는 성장과 자기 강화의 객체이다. 홉스 이야기네요. 홉스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강화하는 어떤 객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동물보다는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려는 존재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세계에는 제한된 자원이 있을 뿐이다. 제한된 자원, 뭐죠? 자원의 유한성이죠. 그죠? 필연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유명한 얘기죠. 그죠? 사탐 시간에 다 배우는 거. 홉스의 결론은 모든 것을 파괴시킬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잘나고 싶고 자기 스스로 강화하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면 괜찮은데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군주가 필요하다. 군주는 뭐예요? 이 과정을 적절하게 강력한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독재자와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자기 강화를 끝까지 해서 짱 먹은 놈이 군주네요. 그죠? 생물, 특히 인간이 무제한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세계는 한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대 생물학 이론을 발생시킨 두 가지 근본적 근거이다. 그 주장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그들을 부양할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라는 멜서스의 인구론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린다. 멜서스의 주장도 결국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예견으로 기결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윈은 이러한 자연관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을 세웠다. 사실 이제 다윈은 말년에 이런 자연선택 이론을 조금 수정, 보완하죠. 거의 폐기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변화를 시킵니다. 모든 생물은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생존투쟁, 그 형태와 형상, 생리학과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후손을 남기기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생물이 지구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가가 말하는 것은 어때요? 약육 강식의 현실입니다. 그죠?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도태되는. 자, 이것을 우리 현재의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쓰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양극화, 빈곤, 그죠? 대기업의 독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부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 논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가의 관점은 뭐예요? 가의 관점은 가에는 크게 어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다 쓸게요. 그냥 관점을 쓰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자기 강화, 원력 지향적이다 라는 거고, 둘째,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그 과정에서 자원은 유한하다. 그죠? 지금 이 두 가지 관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권력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 강화의 어떤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한된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이라는 어떤 조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자기 강화를 하려는 어떤 대기업, 그리고 양극화의 어떤 부자와 빈자와의 관계. 그죠? 그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는 계속 이제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설정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 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이러한 어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어떤 복지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 이렇게 요거는 써놔야 되겠네요. 어떤 경제적 평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왕도 정치가 경계를 바로잡는데 귀결되지 않으면 구차할 뿐이다. 왕도 정치, 왕이 올바로 정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토지를 바로잡는 것이 왜 중요할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예요? 땅으로부터 먹을 게 낫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바로잡는 것은 한 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 분배 문제를 바로잡는 거랑 아주 직결됩니다. 빈부가 고르지 못하고 강약의 형세가 다르면 어떻게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무릇 천하에 토지는 모두 임금의 땅이 아님이 없다. 내가 예전에 균전론을 지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천하의 모든 땅은 임금의 땅이니까 전지, 면무를 한계로 정해 한 농부의 영업전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반드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땅을 딱 주는 거야.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없는 자의 것을 추궁하지 않으면 면무 위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영업전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조건 못 팔아. 그러니까 어때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러니까 어떠니? 적어도 땅을 붙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즉 기본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많이 가진 자의 경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면부에 영업전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취하여 그 문건을 불살라 없애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떼서 영업전을 주고, 다만 관에서 토지 장부를 보관하여 헐값으로 팔지 못하게 하면 없는 자들 혹은 조금씩 전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에서 영업전을 이렇게 매매할 때 이렇게 싸게 이렇게 뭐 매매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보상을 적절히 해준다는 뜻입니다. 영업전의 한계 내에 들어있는 것만 위의 예와 같고 나머지는 묻지 않은지 이와 같이 할 따름이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보장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팔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균전론입니다. 균전론. 여기 있네, 균전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파는 자는 가난한 집인데도 가난해도 팔 수 없으며 변병하는 자가 없고 영업전을 경작하여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으면 가난한 집이 가산을 탕지 않을 것이다. 전지가 많은 부자에게는 팔기를 허가한다면 자식들이 나누어 점유하는 경우에 못난 자들은 전지를 팔게 되어 점점 전지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질 것이다. 자식들한테 땅을 많이 불려줬는데 이 자식들이 멍청해. 그러면 어떻게 지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 거 아니야. 결국 이 과정에서 땅이 균전, 땅이
골고루 분배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 말하는 것은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나가 말하는 것, 즉 사회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사이의 어떤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어떤 배려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법적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핵심이네요.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변산에 수천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홍길동전이네요. 각 지방에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고 군도들은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이야기네요.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렸다. 1000명이 1000양을 뺏어와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1인당 한 양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느냐 없다. 논밭이 있냐? 군도들은 어이없이 웃었다. 땅 있고 처자식 있는 놈들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군도는, 도둑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도 없고 처자식도 없어. 돈이 없네.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죠? 경제적 약자가 누가 된다? 도둑이 된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다.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은 않고 일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어?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다. 결국에는 돈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경제적 어떤 빈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제시문이 어떤 제도적인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다. 내일 바다에 나와봐라. 붉은 깃발을 단 것은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라. 허생이 군도와 언약을 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와보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다. 모두들 대경하여 허생 앞에 줄지어 절을 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다. 너희들도 힘껏 짊어지고 가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어때요? 한 사람이 100냥,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최저 생활비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를 이용해서 논술하라는 것은,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 조금 더 먼저 써야 되겠네요. 그죠? 먼저 써야 될 부분은 현재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은 어떤 거죠? 현재 사회의 문제점은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건가요? 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죠? 법적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를 이용해서 논술을 한다면은 어때요? 경제적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그리고 어떤 복지제도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비로소 제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맥락이면 큰 틀에서 문제는 없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에서는 어떤 홉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 첫째, 인간은 자기 강화, 자기의 어떤 권력, 자신의 어떤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구가 있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인에 대한 어떤 전쟁 상태다 라는 어떤 관점에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가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소수의 권력자가 많은 것을 이렇게 독점하는 어떤 양극화의 문제, 대기업과 약소기업, 중소기업의 문제, 어떤 사회적 빈부의 격차의 문제, 어떤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서처럼 제도적 보완의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쓰면 되고요. 다에서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정치, 어떤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다거나, 적극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논리를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글자 분량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300자 한 덩어리,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00자 한 덩어리, 그죠? 그리고 다를 통한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를 써도 괜찮고, 나다를 다 합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괜찮습니다. 나다를 합쳐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글을 어떤 식으로 쓰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나다를 이용해서 극복 방안을 논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 방안을 쓰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뭘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등록금 대학 진학에 있어서 어떤 지원, 등록금 지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양극화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어떤 빈곤층에게 찾아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구체화한다라는 말이 진짜 디테일한 어떤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사례를 쓸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에요. 즉 텍스트가 담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나 없나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례는 한두 개만 간단 명료하게 툭툭툭 던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접근해서 푼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것은 가의 관점을 잘 살리고 여기 들어있는 어떤 개념들을 뒤에 나다를 적용할 때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즉 그럴 때 어떤 유한한 자원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전쟁 상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가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자,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강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찾아내는 어떤 대등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제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6강 문제 해결 7번째 문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